진도 회동마을 앞바다. 이곳에서 바다 위를 걷는 기적. 신비의 바닷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허락된 단 1시간. 함께 걸어보며 저마다의 추억을 만드는 특별한 현장. 진도 신비의 바닷길. 그 흥겨웠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술과 자연이 공존하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다는 보배섬 진도. 그중 최고의 명소는 바로 신비의 바닷길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지금 아주 특별한 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 뒤에 이 바다가요, 갈린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 진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특별한 축제 현장으로 출발해 보실까요? 고고고!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맞아 역시 소리의 고장답게 신명나는 북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리는데요. 흥겨운 북소리와 시원한 노래가 축제장의 흥을 한층 돋우어줍니다. 이 신비의 바닷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게 많다고 해요. 근데 이 진도만의 자랑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런데 특히 우리 진도는 벌써 보세요. 저기 길이가 2.8km가 돼요. 그리고 폭이 30에서 40m가 되면서 우리가 걸어갔다 나올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길고 우리가 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다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공연을 진행하는 것 같거든요. 저도 한번 구경하고 갈게요. 예, 음악 신나는 축제 현장엔 흥겨운 공연이 빠질 수 없겠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민속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된 진도. 진도를 대표하는 진도 아리랑을 시작으로 공연장의 막이 올랐습니다. 진도 씻김굿, 진도 만가, 다시래기 등 무려 20여 종이 넘는 무형문화재 공연이 축제 기간 동안 진도 바다에 널리 울려 퍼졌습니다.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 바로 진도의 명물 진돗개들의 신나는 공연도 이어졌다고요. 진돗개들이 보여주는 신기한 묘기는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 저도 진돗개하고 줄넘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진돗개와 함께 줄넘기에 도전하는 우리 이나은 리포터. 에게, 아니 진돗개들은 열심히 뛰고 있는데 걸리면 어떡해. 다시. 그렇지, 잘한다. 우리 라은 리포터도 성공. 우리 진돗개들 줄넘기만 잘 넘냐? 아니죠. 넘기 힘든 장애물도 거뜬히 뛰어넘는다고요. 신나는 진도 아리랑에 맞춰 춤도 추는 우리 진돗개들. 너희들 덕분에 더 신난다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혹시?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 교도에서 왔어요. 교도? 와. 아니 일본에서 여기까지 웬일이에요? 세 번째요. 세 번째요? 많이 진도가 좋아서 매년 진도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이거 보러 오신 거예요? 바다 갈라지는 거 바다 갈라지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신기할 것 같아요. 작은 전설로부터 시작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옛날 옛적 이곳 회동마을에 큰 호랑이가 나타나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 모두 달아났지만 도망가지 못한 뽕할머니만이 이 마을에 남겨졌는데요. 가족이 몹시 보고 싶었던 뽕할머니가 용왕님께 간절히 빌자 바닷길이 활짝 열렸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여기 뽕할머니 상에서 사진도 예쁘게 찍었는데 소원은 좀 비셨어요? 네, 빌었어요. 또 어떤 소원 비셨어요? 우리 아들 장가가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노총각이라. 아 그래요? 아 예. 가까운 곳에도 있을 수도 있는데. 가까운 어디에?
어머님은 어떤 거 미셨어요? 아, 저희 딸은 캐나다에 있는데요. 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저기서 왔어요. 어머님은요? 온 가족 건강이 최고죠. 최고죠. 배 위에서 펼쳐지는 신명나는 해상 풍물 백놀이와 소포걸군 농악대의 흥겨운 가락까지 진도 사람들과 관광객은 물론 축제를 찾은 외국인들까지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이 쭉 계속되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드디어 바닷길이 열리는 시간이 다가오고 갈라진 바다 사이를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사람들. 해마다 음력 2월 금음경이 되면 회동에서 모도까지 2.8km 바닷길이 만들어지는 신비의 바닷길.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저도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바닷길이 드러나는 1시간여 동안 헐 위에 드러난 조개, 미역, 낙지 등을 줍는 것이 신비의 바닷길을 걷는 재미 중의 재미. 와, 이렇게 무리를 거르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요. 아니, 점점 걸으면 걸을수록 너무 무서운데요? 더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더 들어갈게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바닷길이 열리는 기적을 두 눈에 담아내고 이 길을 직접 걷기 위해 국내는 물론 이역만리 해외에서도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 중의 명소입니다. 여기 와보니까 어떠세요? 참 좋아요. 내도 영암이 고향이거든요. 영암이 고향인데 부산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거 살다가 지금 내가 나이가 70인데 처음 와봤어요. 그새 미역을 이렇게나 많이 캐셨어요? 와, 지금 미역 캐시는 거예요? 예, 미역입니다. 와, 아니, 이거 다 어디에다가 쓰려고? 뭐 해 드세요, 이걸로? 이거 굵기를 먹으려고요. 직접 채취했는 거니까 우리 딸하고 사위하고 미역국 끓여줄 거예요. 내년에도 또 올 거예요? 또 와야죠. 너무 신기해서요. 또 올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처럼 이게 쫙 갈라지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탄했습니다. 네. 미역이 다가 아니다. 그 귀하다는 낙지도 만나볼 수 있다고요. 어디 잡으세요? 돌 지금 여기 입구했어. 저 낙지 잡은 거 처음 봤어, 처음. 나 니코에서 돌 익혔는데 나왔어요. 나 아직 못 봤어요. 처음 왔는데 너무 좋아요. 가족끼리 와야 됐어요. 관광 타고 왔거든요. 낙지, 불락전골. 낙지 너무 좋죠? 신비로운 바닷길의 기적. 바다 위를 걷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낭만을 선사하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이렇게 멋진 길 한번 걸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와, 이렇게 멋진 길을 정해진 시간에 그것도 하루에 딱 1시간밖에 못 걷는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운데요. 그래도 이 신비의 바닷길 너무나도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또 올 거예요. 특별한 추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도로 놀러오세요.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의 순간. 아름다운 신비의 바닷길은 물론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이곳이 바로 진도입니다. 일상에 활력을 얻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진도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짧아서 더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 바쁜 일상에 쫓겨 곳곳에 찾아온 봄을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사랑스러운 봄의 전령, 벚꽃이 어느새 경주를 가득 채웠습니다. 우와. 한적하게 즐길 수 있는 벚꽃 감상 포인트부터
벚꽃과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의 현장까지. 나만 알고 싶은 시크릿한 벚꽃 명소를 찾아 함께 떠나보실까요? 이 봄,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느새 찾아온 봄의 하이라이트. 경주에 분홍분홍한 봄이 내려앉았습니다. 벚꽃이 활짝 핀 경주에 왔습니다. 이 경주에는요, 벚꽃 명소들이 참 많은데요.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명소.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요, 바로 시크릿 벚꽃 포인트. 저만 따라오세요. 벚꽃 보러 간다면서 웬 카페냐고요? 바로 이곳에 봄에만 판매한다는 벚꽃 시즌 메뉴가 있다는데요. 베이커리 카페라 일단 먹음직한 빵들이 꽃보다 고운 자태로 기다리는 곳이죠. 뭐 절대 제가 빵순이라 여길 고른 건 아닙니다. 진짜예요. 대박. 와, 밖에만 예쁜 줄 알았는데 안에도 너무 예쁘다. 헉, 이거 뭐야? 나 이거 완전 좋아하는 크루아상. 대박. 초코부터 앙버터, 딸기, 티라미수, 인절미까지. 대박. 뭐 먹지? 제가 왜 저랬을까요? 안수진, 빵이 아니라 벚꽃 메뉴 소개하러 간 거라고. 정신 차려. 아니, 이곳에 이 벚꽃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메뉴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정말 그런 메뉴가 있나요? 네, 벚꽃라떼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벚꽃 라떼요? 그러면 뭐 벚꽃이 올라가나요? 벚꽃이 올라가요. 대박! 저 그 메뉴로 하나 준비해 주세요. 봄에만 한정 판매한다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벚꽃 라떼. 벚꽃 모양의 달콤한 마시멜로우가 따뜻한 우유를 만나면 활짝 피어나는데요. 벚꽃이 보이는 창가에 앉아 벚꽃 라떼를 마시는 기분. 아주 봄봄합니다. 이 벚꽃을 보면서 먹는 벚꽃 라떼 정말 특별하지 않나요? 이제 벚꽃을 몸속에 채웠다면요, 두 눈에도 채우러 갈 시간입니다. 저만 아는 시크릿 벚꽃 명소로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벚꽃 시즌과 함께 찾아오는 도로 정체. 그럴 땐 자전거나 도보 여행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곳 황룡사 마룻길은 분황사부터 황룡사 역사관, 월종교까지 이어지는 최고의 벚꽃 여행 코스랍니다. 여러분, 이 끝없이 펼쳐진 벚꽃나무들 보이시나요? 이 벚꽃 명소를 가면 벚꽃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지어서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곳은요, 여러분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걸어가도 이 만개한 예쁜 벚꽃나무들이 있어서요, 어디서 찍으셔도 예쁜 벚꽃 인생사진을 건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대릉원 돌담길. 경주에 오면 꼭 들린다는 벚꽃 명소인데요. 아름다운 돌담 옆으로 흐드러지게 피어난 벚꽃 터널.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만큼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일까요? 이곳에는요, 사람들이 조금 있는 편인데요. 여유롭고 또 조용한 대릉원의 벚꽃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곳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정말 저만 알고 싶은 곳인데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특별히 소개해드릴게요. 이곳은 바로 대릉원 옆에 위치한 쪽샘 유적박물관. 고분의 발굴 조사가 한창인 이곳 테라스에서는 또 다른 시선으로 대릉원의 벚꽃길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밑에서 보는 벚꽃이랑 또 이곳에 올라와서 보는 벚꽃이랑 확실히 다릅니다. 역시 여유롭고 한적한 대릉원의 벚꽃을 즐기시고 싶으시다면요, 이곳이 제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온 곳은 경주 3대 벚꽃 명소 중 하나인 홍무로. 김유신 장군묘로 가는 벚꽃 터널은 늘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죠. 그럴 땐 바로 여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옥상정원을 찾아주세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세 번째 경주의 시크릿 벚꽃 명소 바로 이것입니다. 네, 이곳은 바로요 코라드 옥상 정원인데요. 이곳에 올라오니까 정말 한눈에 벚꽃이 보이는 게 제가 꼭 벚꽃 속에 파묻혀 있는 느낌이랄까요? 너무 좋네요. 아름다운 벚꽃 풍경을 충분히 누리셨다면 지금부터는 벚꽃 축제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마침 코라드 벚꽃 음악회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번 경주 벚꽃 여행의 마지막 코스 바로 이곳인데요. 이 다양한 체험장과 함께 또 공연도 열리고 있는데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경주 벚꽃 명소인 홍무로에 위치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코라드. 올해는 공단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벚꽃을 보러 온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 아름다운 경주의 벚꽃길을 따라 걷다 보니까요. 어디서 이렇게 음악 소리가 빵빵하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길을 옮겨서 이렇게 따라와 봤는데요. 이곳에서 어떤 행사가 열리고 있는 건가요? 여기는 형산강을 중심으로 벚꽃이 만개할 때마다 상충객들의 발길이 잦는 곳입니다. 그래서 코라드 사옥을 중심으로 해서 경주 시민과 젊은 미래 세대들하고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벚꽃 음악회라는 것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벚꽃 음악회, 이 벚꽃이 만개한 곳에서 음악회를 열린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럼 오늘 어떤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마술쇼, 퓨전 공연, 그다음에 국악인, 가수 초청 공연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비보이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비보이, 혹시 비보이라면 제가 알고 있는 거 이렇게 멋지게 춤을 추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 비보이협회 회장으로서 경주 시민과 젊은이들에게 로망이 되는 율동적인, 역동적인 그런 행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익스트림 크루라고 세계대회 우승팀을 이번에 초청해서 공연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벚꽃 음악회의 메인 공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비보이 팀, 익스트림 크루의 멋진 무대를 잠시 감상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곳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 제가 방금 무대에서 정말 멋있는 춤을 추신 이 분들을 옆에 두고 있으니까 제 가슴이 너무 떨려오네요. 저도 지금 미녀분이랑 함께 있어서 굉장히 떨립니다. 네. 정말요? 네네네. 진심 맞으시죠? 진심입니다. 네. 아니, 제가 아까 무대를 보니까요. 정말 다들 관객분들의 호응도 너무나도 좋고. 네, 너무 좋으셨어요. 네. 진짜로 공연하는 내내 정말 박수도 너무 많이 쳐주셔서 저희는 진짜 힘이 진짜 오히려 저희가 좋은 길을 드려야 되는데 좋은 길을 받고 올라가는 듯한 기분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받고 에너지가 아주 풀 충전이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오늘 이 경주에 오신 느낌을 뭔가 이 춤으로 한번 표현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춤을 표현할 때 항상 무언가를 요구를 당할 때 저희는 항상 막내가 하는 네,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막내가 한번 춤을 보여줄 건데요. 네네. 막내 맞으신가요? 네, 수줍어하잖아요. 딱 막내 맞아요. 네, 그러면 한번 부탁을 드려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경주에 온 느낌을 온몸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자, 가보자! 와! 주말 홍무
처음으로는 벚꽃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는데요. 코라드가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에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네, 여러분 저는요 이번 봄 제대로 벚꽃놀이를 즐긴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음악과 또 이 만개한 벚꽃에서 정말 최고의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 남은 봄 제가 알려드린 시크릿 벚꽃 명소에서 좋은 추억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올해의 봄은 어떤 장면으로 기억될까요? 경주의 눈부신 벚꽃과 함께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들 많이 많이 남기세요. 지붕 없는 박물관 목포. 우린 과연 목포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목포에 관련된 전설이나 네. 설화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 들어본 적 없는데요. 혹시 목포 관련된 전설이나 설화 등을 좀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냥 들어보기만 해봤어요. 아는 이야기는 없고요? 네. 혹시 뭐 TV나 책이나 유튜브 이런 데서 본 적 없어요? 네.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나 전설, 이야기를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여기 우리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찾고 들어보며 책을 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이야기 보따리 한번 풀어볼까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은 곳은 목포시 공공도서관. 대화가 한창 오고 가는 것 같은데 벌써 이야기를 시작하셨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목포에 있는 전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20여 편 정도 안팎인데 그중에서 6편 정도를 이야기로 만들었고, 사실은 전설이 이렇게 짤막하게 나와 있잖아요. 아이들이 전설을 이해하기 힘든 정도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작가들이 한 발 한 발 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수집하고 이야기 소스가 충분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로 재구성한 겁니다. 아이들이 아, 전설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이런 이야기였구나 하는 것을 아마 실감할 거예요. 이분들로 말할 것 같으면 목포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우리 아이들이 보다 쉽게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동화를 쓰셨다고 하네요. 저는 삼옥도 이야기를 썼습니다. 나성대라는 묘를 저는 썼는데요. 저는 갓바위 전설을 썼습니다. 우리 전설을 책으로 옮기는 책도깨비 작가님들. 목포 공공도서관 책도깨비 작가님들은 목포에서 전해지는 대표적인 설화 6개를 어린 친구들이 읽기 쉽도록 동화로 구성했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더 알려주고 싶은 전설이 있다고요? 사막도 이야기나 갓바위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바위 중에서 애기바위라는 전설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원금동, 지금의 바닷가 근처에 있는 원금동에서 내려온 전설인데 지금은 안 보여요. 근데 그 애기바위 전설에 대한 그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애잔하고 바닷가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애잔한 이야기라서 특별하게 지금 생각나고 있거든요. 오호, 그 특별한 이야기를 쓴 작가님.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애기바위를 쓴 이효심입니다. 원래 바위에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바위에서 아이들이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저를 좀 흥미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목포에 전해 내려오는 다른 전설에 비해 조금은 생소한 듯한 애기바위 이야기. 아니 그런데 작가님들 이야기 나누다 말고 갑자기 차를? 도대체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세요? 원금동에 애기바위 이야기 찾으러 갑니다. 목포 원도심의 골목을 지나고 지나 바닷가를 따라 도착한 곳은
바로 목포시 온금동. 이곳이 애기바위 전설이 전해지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온금동 골목 구석구석을 걸어봐도 사람 한 명이 안 보여요. 오늘 애기바위 이야기 찾을 수 있는 거 맞죠? 왜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제가 애기바위 관한 동화를 썼는데 혹시 애기바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이 있나 하고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거리에 사람이 없네요. 네, 다들 어디 가셨는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계신 노인회관 그쪽으로 네, 찾아가봐야 거기- 되는가 모르겠어요. 거기 계실런가. 그래서 찾아간 곳,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신다는 온금동 주민회관.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어렴풋이나마 애기바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 거기서 살았거든요. 바로 그 위에서. 그 바다로 수영하러 오면 그쪽으로 와서 수영하고. 약간도 못 댕겼어. 산길로 그렇게 위험했어, 거가. 못 보고 목욕은 해봤지 거기서. 그 생긴 애기는 안 보고 못 보고. 우리는 봤지. 처음에는 애기하고 걔는 난주민은 딱 떨어져 나가버렸어. 그래갖고 막 쳤던. 이곳에서 오랜 시간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살짝 들어볼 수 있었던 애기바위 이야기. 도대체 애기바위가 어떤 건데요? 목포는 항구 도시이고 무역항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바닷가를 끼고 있는 또 어촌 문화가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촌 문화상을 보여줄 수 있는 흔적이 제일 남아 있는 지역이 온금동 지역이에요. 그래서 온금동에서 대반동으로 연결되는 그 해안가에 마을이 어촌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의 문화와 관련된 설화가 대표적으로 애기바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항구도시 목포. 그만큼 이곳에선 애기바위 설화가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애기바위 이야기는 무슨 내용일까요? 동화 쓰기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제목이 애기바위입니다. 옛날 온금동의 째보선창에서 대반동으로 가는 바닷가에 넓적한 바위 하나가 있었어요. 한 어부의 아이가 조개를 줍다가 갑자기 몰아친 파도에 그만 떠내려가 버렸답니다. 7일째 되는 날, 아이의 시신이 파도에 밀려 바위에 걸쳐졌는데요.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애기바위라 불렀다고 합니다. 생각에 기분이 좋구만요. 그전에는 이거 생전 이런 거 나오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나온 게. 읽어놓게 본게 그 들어본 게 꼭 글로 끼면 좋겠어. 영화 같은 끼면은 뭐. 잘해놨고 하기를. 아니, 잘했어. 잘해놨어. 좋아. 애기바위 동화 이야기를 읽어드려보고 또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애기바위 설화를 어르신들에게 직접 들어보니 어때요? 그 애기바위라는 바위가 있었는데 무슨 연유인지 그 바위에 깃든 전설 때문에 누군가가 바위 위에다가 애기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놓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께서 지금 89세인데 8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그 애기 형상에다가 꽃 같은 것을 넣고 비는 어떤 그런 재를 올렸던 걸로 봐서 바닷가 사람들, 조선소 특히 바닷가 사람들의 어떤 무사를 구원하는 그런 의식이 치러지는 것 같기도 해요. 아마 이 애기바위는 우리 온금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애환이 서려 있고 또 보존 가능해야 될 어떤 그런 유물이었던 것 같아요. 보존해야 할 유물인 애기바위. 그렇다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책도깨비 작가님들이 직접 바닷가로 찾으러 가보는데요. 그런데 바닷가 어딜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애기바위. 어느 순간에 그 바위가 애기가 떨어져 가지고 그 물 밑에가 있더라고. 우리가 수영하다 보면은 이제 그까지는 알고 그 도로가 나면서 없어진 거는. 네? 애기바위가 없어졌다고요? 2000년 무렵에 그 유달산 그 해안도로 확장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2차선 도로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 도로 가해가 있고 애기바위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것이 이제 없어졌죠. 온금동에서
입에서 전해 내려온 애기바위 설화. 이제는 사람들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져 내려올 뿐 애기바위의 실체를 찾아볼 수 없어 많이 안타깝네요. 전설이라는 게 단시간 내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수백 년 걸쳐서 내려온 이야기인데 그 조그만 어떤 형상 하나 가지고 문화 콘텐츠화 하는 곳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충북 괴산에 성북감이라는 게 성북감 바둑바위라는 게 있어요. 그 바둑바위 하나 가지고 괴산에서는 바둑 문화 축제라는 것을 콘텐츠화 시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애기바위도 수백 년간 이 목포 시민 바닷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애환을 전해주는 전설이었을 텐데 그 바위가 이렇게 도로 밑으로 이렇게 묻혀버린 결과는 참 그런 면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옹금동, 해반동 지역은 원래 목포가 개항되고 나서 신도심이 개발된 지역하고는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반동 해수욕장이 개발이 되면서 그쪽으로 처음 이제 1920년대 중반에 도로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목포가 이제 산업화되면서 도로가 조금씩 확장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설화가 담겨져 있는 현장의 유적을 보존해야 되겠다는 인식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이죠. 고화도 같은 경우는 목포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포의 대표적인 명승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포대교를 보시면 고화도 끝에 있는 용머리를 조금 휘어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 대교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목포 시민들이 반응이 목포의 가장 상징인 용머리, 용의 머리를 이 도로가 낮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컸어요. 대교가 보면 용머리 끝을 이렇게 바로 가지 않고 약간 돌아가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민들의 어떤 그 의식을 조금 반영한 설계라고 그렇게 이제 전해 오는데요. 이제 애기바위 같은 경우도 그 동네 주민들이 그렇게 큰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다면 보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죠.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우리 땅 이야기.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내며 보존해야 할 문화입니다. 우리 지역의 옛 이야기. 여러분도 함께 관심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바야흐로 여행의 계절 봄. 와, 이야, 대박. 지금까지 이런 여행지는 없었다. 이것은 현재인가 과거인가. 외마디 감탄사만 절로 나는 영원한 국내 여행 스테디셀러가 있었으니 무려 100만이 선택한 여행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빛나는 경북 안동 하회마을. 봄으로 물들어가는 하회마을 풍경 속으로 빠질 준비 되셨다면 눈은 크게, 발걸음은 가볍게 출발합니다. 깎아지른 기암절벽이 반겨주는 부용대와 360도 휘감아 도는 낙동강 물줄기, 여기에 기와집과 초가집들이 이웃해 살아가는 풍경까지 눈이 먼저 즐거워지는 이곳이 바로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이곳 하회마을은 전통적인 느낌은 그대로, 거기에 더욱더 멋스럽고 깨끗해진 느낌입니다. 따뜻한 느낌?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하회마을. 한번 들어가기도 어려운 백선에 4년 연속 선정될 만큼 이제는 한국 대표 여행지가 됐는데요. 최근 5년 동안만 해도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갔다고 하죠. 하회마을에 오면 꼭 들려봐야 할 3대 명소가 있는데요. 양진당, 충효당, 삼신당이 있습니다. 우선 삼신당은 소원지 적는 곳이고 마을을 수호하는 보호수가 있고요. 양진당은 이밤고택으로 불리는데 풍산유시 대종택이라고 놓칠 수가 없고요. 또 충효당은 서예 류성룡 선생과 깊은 연관이 있어서 다들 한 번씩 가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회마을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름하여 명소 트로이카죠. 먼저 삼신당을 찾아간 기정 씨. 하회 별식물 탈놀이의 춤판이 가장 먼저 벌어지던 삼신당은 옛 사람들이 신성시하던 곳인데요. 그런 이곳이 요즘은 소원 명당으로 손꼽힙니다. 다음은 양진당.
풍산 류씨 집성촌 하회마을에서 큰 집으로 통하는 대종택인데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다양한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는 대표 고택이죠. 이밤고택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충효당. 이순신 장군과도 인연이 깊은 서해 류송룡 선생의 종택인데요. 선생의 충과 효를 기르기 위해 유림들이 설립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행하면서 저절로 역사 공부까지 하는 기정 씨, 하회마을의 매력에 푹 빠졌다네요. 이렇게 추억 남기기도 성공적. 이렇게 몇 군데만 둘러봐도 참 고즈넉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오래 보존되어 오고 있는 가치 높은 우리의 역사 문화. 저 혼자만 못하는 게 좀 아쉽네요. 여러분도? 마을 깊숙이 들어가 봤다면 이번에는 탁 트인 풍경을 즐길 차례. 마을을 휘감아 도는 낙동강 백사장과 부용대의 절경이 반겨줍니다. 무엇보다 하회마을 가로수길은 봄철 인기 절정. 벚꽃이 만개하면 꽃비가 그렇게 장관이라나 뭐라나. 와, 여러분 지금은 이 벚꽃나무에 꽃망울만 맺혔는데요. 이 방송을 보실 때쯤 여러분 주말을 이용해서 하회마을을 찾아오신다면 아마 멋지게 꽃망울이 가득 맺혀 있지 않을까요? 아마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와보세요. 하회마을에 봄이 찾아오면 달라지는 또 한 가지가 있었으니 하회 별신구 탈놀이를 수시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당극 흔치 않아요. 저기 우리 회장님, 이 복장은 이거 무슨 탈인가요? 할미탈의 복장입니다. 할미탈이요? 예. 아, 할미탈 안에 우리 회장님이 계셨군요. 예. 저 외람되오나 그 동작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보여드리죠. 예. 예. 이 동작이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볼 때마다 할미탈 안에 진짜 할머니가 계신 거 아닌가 했는데 우리 회장님이셨군요. 예.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회 별신구 탈놀이. 근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 계시거든요. 또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탈춤인지 어떤 놀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하회 탈놀이는 하회 마을에서 자생한 탈놀이로서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한 행사의 일종입니다. 그렇군요. 오는 분들이 그냥 이 탈놀이를 함께 보고 즐기면 뭔가 또 평안을 얻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예, 잘 풀리면서 그리고 하회 탈놀이를 보지 못하면은 극락을 가지 못한다는 그런 전설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오셔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탈놀이가 있지만 하회 별신구 탈놀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 하회탈은 전부로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턱과 얼굴이 분리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표현하는데 정말로 그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좋은 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69호, 고려시대로 역사를 거슬러가는 하회 별신구 탈놀이. 풍자와 해악이 담긴 우리나라 최초의 탈놀이극이죠. 그럼 이제 전통 마당극 구경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드디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하회 별신구 탈놀이가 시작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별신구 탈놀이는 무작정 즐기는 것보다 알고 나면 보이는 게 더 많아집니다. 먼저 신내림의 일종인 강신마당과 신을 맞이하는 무동마당으로 문을 여는데요. 마을의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 신을 불러들이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지마당이 등장합니다. 상상의 동물인 주지가 마을을 깨끗하게 정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주지마당까지 끝나면 백정마당으로 이어지는데요. 어지럽는 양반, 어딜 생기고. 고단한 여인의 삶을 풀어낸 할미마당. 불교의 규율을 어긴 파괴승을 조롱하는 마당, 그리고 양반과 선비가 옥신각신하는 양반 선비 마당까지. 순수 안동말로 이루어지는 재미난 풍자와 해악에 관객들도 쏙 빠져듭니다. 총 10개의 마당으로 구성된 하회 별신구 탈놀이 어떻게 잘 감상하셨나요? 시종일관 우리 배우들이 힘이 날 수 있도록
있도록 박수로 응원을 또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즐기셨어요? 네, 우리도 전통 문화 예술이고 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하회 탈춤 그때 알고 있었나요? 아니 저는 전에도 한 번 올 적이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보고 싶은 마음에 시간을 기다렸다가 보게 됐어요. 한번 보고 나니까 신명납니다. 많은 분들에게 보러 오라고 한번 해주세요. 예, 우리 안동 하회마을에 우리 전통 안동 탈춤 꼭 보러 오세요, 여러분. 많이 보러 오세요. 많이 보러 오세요. 랄랄라 랄랄라. 신나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Where are you from? From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야, 미국 분들도 한국의 문화에 정서에 흠뻑 빠지셨습니다. 오늘 탈춤 함께 보셨는데요. 어떠세요? What do you feel? I feel like the show was a good show. I enjoyed learning about the culture and I love the masks as well. 흥겨움이 가득한 탈춤 보러 많이 오세요. 얼리스. 마을 이곳저곳 구경하다 보니 어느덧 늦은 오후 그냥 떠나기엔 아쉬워 장터를 이리저리 기웃거려보는 기정씨. 여러분 멋진 풍경에 신명나는 탈춤에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그래도 요 정확한 배꼽 시기가 밥 먹을 시간을 알려주네요. 아무거나 먹을 수 있나요? 맛있는 냄새 가득한데 전 오늘 여기로 정했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아유, 기정 씨 내가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데. 저를 기다렸다고요? 네. 왜요? 상 주려고. 상이요? 네. 아니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저는 그냥 하회마을 즐겁게 둘러보고 신명나게 탈춤 즐겼을 뿐인데 무슨 상을 줘요? 맛있는 밥상. 밥상? 하회마을에서 먹는 안동 찜닭과 간고등어 이것 빠졌으면 영 섭섭할 뻔했습니다. 그 옛날 양반님네 부럽지 않은 하회마을 인생 맛집. 긴 말 필요 없이 일단 입속으로 직행. 푸짐함에 한 번, 맛깔남에 두 번 반하는 하회마을 찜닭과 간고등어. 이것이 진정한 무아지경. 정말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죽기 전에 살아생전 꼭 한번 가봐야 할 곳, 먹어봐야 할 곳. 여러분 안동 하회마을에 오시면요 한번 꼭 들러보시고 배가 출출하다 그럴 땐 꼭 안동 찜닭과 안동 간고등어 꼭 드셔보세요. 상 드릴게요. 맛있는 밥상이요. 한국관광공사 선정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백선. 5년 연속 100만 명이 선택한 여행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만나러 가는 길 결코 멀지 않습니다. 완연한 봄날 하회마을에서 함께해요. 봄 기운 물씬 흥이 절로 입맛 살리는 맛까지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마을 여행이 기가 막히네. 떡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맛도 영양도 엄지척. 나물 중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봄나물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사방팔방 남쪽에서부터 꽃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산들마다 할 것 없이 생동감이 넘치는 봄. 오색의 무지개가 뜬 것처럼 총천연색 꽃밭 천지인데요. 봄하면 꽃이 떠오르신다고요? 꽃만큼이나 만인의 사랑을 받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봄나물이죠. 달래냉이, 쓴바기, 봄 기운 가득 담은 봄나물이 지천입니다. 다들 식탁에 봄 기운을 담으려고 분주한데요. 어떻게들 드실 거예요? 사서 데쳐가지고 된장에 묻혀서 가족들하고 같이 먹으려고요. 미나리 데쳐서 간장하고 고춧가루, 고추장 좀 넣고 저 깨소금 넣고 기름 넣고 조물조물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아이고 말만 들어도 입안에 침이 고입니다. 잃어버린 입맛 찾는데 봄나물만한 게 없죠. 나물 중에서도 유독 봄나물 효능이 최고라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봄나물의 효능은 그 부족했던 겨울철에 부족했던 영양소를 보충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만성 질병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칼슘이라든가 철분, 마그네슘, 칼륨 등 그런 이제 영양소를 보충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뿌리와 함께 섭취하게 되는 냉이, 달래, 쓴바기 이제 이런 그 봄나물들은 이눌린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 이눌린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또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들, 유익환균들의 생존을 좀 촉진을 시켜주기 때문에 대장암 예방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에 나오면 맛과 향을 돋우고 새콤달콤하게 무치면 입맛을 돋우는 팔방미인 봄나물. 여리여리한 새순이지만 언 땅을 뚫고 나오는 힘, 외유내강이 따로 없습니다. 봄나물에 대한 정보 모아봤는데요. 아이고 오랜만에 산에 올라오니까 이렇게 좋네. 아이고 이상해. 이게 다 뭐야? 아이고 널린 게 산나물. 아이고 여기 산나물 밭이었네. 보따리 또 큰 거 메고 왔겠다. 조금 뜯어가야겠네. 저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수는 널린 게 산나물인데 조금만 뜯어갈게요. 야박하기 싫이. 아이고 안 그래요. 여기 조금만 남아간다는데. 절대 안 됩니다. 산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산야초 산나물을 산주의 동의 없이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올바른 산림 이용으로 우리 숲을 소중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이놈의 춘곤증. 뭘 먹기만 하면 이렇게 잠이 쏟아져. 아휴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데 이 봄나물 이까짓 거 먹고 잠이 깨겠냐고. 내가 속는셈 치고 묻히기는 묻히는데 아니 말이야 선생님. 아니 춘곤증 이겨내는데 이 봄나물 이걸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네? 네, 효과가 있습니다. 봄나물에는 이렇게 특유의 좀 쌉싸름한 맛이라든가 혹은 특유의 향미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성분들은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리 활성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사를 촉진시켜주면서 그래서 이제 춘곤증으로 좀 노곤해지는 것들을 좀 이제 좀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이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특유의 향미 성분들은 폴리페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변화에 따른 적응하기 위한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가 호르몬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도 또 보조인자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상 반응이 가장 먼저 느껴지는 우리 몸. 감기를 앓는다든가 괜히 축축 처진다는 분들 많은데요. 이럴 때 봄나물을 활용할 수 있대요. 일반적으로 봄나물이다 하면 무쳐 먹는 거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걸 차로 마신다고요? 네. 무쳐 먹거나 데쳐 먹거나 이렇게 하기도 많이 하는데 차를 우려 먹으면은 신진대사에 훨씬 좋습니다. 오늘은 차를 우려내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쑥이랑 자소엽이라는 거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자색을 띠는 깻잎이라고 해서 자소엽이라고 하는데요. 4월부터 나는 자소엽은 동의보감에도 그 효능이 나와 있습니다. 또 봄나물의 대표 주자 쑥은 몸에 온기를 불어넣어서 원활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음경의 작용이 있어서 냉증 질환에 좋은데 특히 부인과의 자궁병 질환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한번 우려내 볼까요? 네. 한 이 정도. 이 상태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우려내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죠? 네.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싫어하는 현대인들에게 딱입니다.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우리면 향긋한 쑥차가 완성되는데요. 쑥국, 쑥떡, 쑥차까지 어디에 써도 본연의 맛과 향을 잃지 않는 게 쑥인가 봐요. 아니 사실 쑥이라고 해서 약간 쌉싸름한 맛이 좀 배이지 않을까 했는데 입을 뗄 때마다 향긋함이 쓴맛이 없고요. 적당히 우려내서 그런가? 그렇죠. 이번엔 자소엽차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 방법은 쑥차와 같습니다. 프라이팬에 한 번 더 끈 자소엽을 3g 정도 따뜻한 물에 넣고 10분 정도 우려냅니다. 깻잎 향이 은은하게 퍼져요. 자소엽차는 찬바람을 쐬고 생긴 감기에 도움이 많이 되고 가슴이 답답할 때 풀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자소엽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키는데도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외출했다 돌아오면 자소엽 차 한 잔 딱이죠? 찻잔을 내려놓고 싶지도 않고 계속 이 향을 이렇게 뿜어내고 싶을 정도로 입안이 아주 개운해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네, 그렇죠. 감기 면역이 떨어져서 감기 걸리고 할 때 먹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야, 봄나물 밥상 위에 반찬만이 아니라 약이 되는 차네요. 그렇죠. 네. 자, 이번에 뭔가 색다른 봄나물 요리 배워볼게요. 재료는 간단합니다. 달래, 방풍나물, 냉이 필요하고요. 베이컨과 오이 달걀이 들어갑니다. 과연 어떤 음식이 탄생할까요? 나물 무침 이런 걸 좀 벗어나서 좀 더 간편하고 한 입으로 드실 수 있는 간단하면서 영양 많은 음식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달래는 아주 살짝만 데쳐주세요. 네, 방풍나물은 다른 나물들보다 조금 질긴 식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삶아주시면 돼요. 냉이까지 이렇게 데쳐주고요. 식초로 간을 한 밥에 데친 나물을 넣고 들기름, 된장, 마늘로 간을 해서 조물조물 무칩니다. 작은 크기로 잘 잡으셔서 꼭꼭 눌러주세요. 한 입에 쏙 들어갈 만한 크기로 꾹꾹 눌러서 만든 후에 달걀 지단과 오이를 길게 잘라서 이렇게 돌돌 말아줍니다. 싸매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네, 돌돌 말아주시면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또 베이컨도 이렇게 또르르 말아주고요. 그 위에 무침 봄나물로 데코를 해줍니다. 달래도 빠질 수 없겠죠? 달래와 고추장의 합, 입맛을 돋웁니다. 네, 이번에는 봄나물을 이용해서 차돌박이하고 같이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차돌박이에 실려온 봄. 먼저 숙주나물을 데치지 않고 기름에 볶아줍니다. 마지막에 굴소스로 풍미를 한껏 살려주고요. 차돌박이도 구워주세요. 아, 지글지글 소리부터 침이 고입니다. 숨이 죽은 숙주에 양파와 차돌박이를 올리고요. 오늘의 주인공 봄나물 중 하나인 방풍나물과 달래를 올려줍니다. 제철 과일 딸기 드레싱도 뿌려주세요. 어머 세상에 이 밥상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봄나물을 뜯으러 갔다가 꽃구경까지 한 그런 기분이에요. 아니 젓가락을 들이댈 수가 없는데요. 알록달록한 색들이 어우러져 식탁 위에 꽃이 피었습니다. 단순히 무치고 끓이기만 했던 봄나물 요리가 세련되게 다시 태어나는데요. 손님상에 내도 정말 손색이 없겠죠? 입안에 봄이 퍼지는 느낌이랄까요? 사실 뭐 달래 들어가면 그 맛이나 향 다들 아시겠지만 특별할 거 없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주먹밥처럼 쥐어놓으니까 그동안 먹었던 거하고 입안에서 봄이네요. 그리고 밥에다가 단촛물을 넣었기 때문에 새콤달콤한 맛이 더해져서 더 좋죠. 그리고 보기만 해도 영양가 듬뿍 담긴 봄나물 차돌박이 샐러드.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이 안에 달래가 들어가니까 야 이거 정말 새롭다. 네, 달래 머리가 씹히는 식감도 좋으실 거고, 네, 그리고 방풍나물의 쌉싸래한 맛도 좋으실 거고, 딸기 드레싱이 들어가서 더 맛있어요. 이 봄 그 누가 입맛 없다고 했던가요? 즐거운 젓가락 행진은 계속됩니다. 이 봄나물 향내가 코끝에 혀끝에 그 닿는 그때마다 으라차차 힘이 솟는 그런 기분이에요. 네, 봄나물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봄에 기운 없으실 때, 또 힘 빠지실 때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향긋한 봄나물로 기운 한번 올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으라차차! 초록이 싱그러운 봄. 보는 것만 푸른 게 아니라 우리 입맛도 상큼하게 되살려주고 있습니다. 맛과 효능을 꽉 채운 차로, 또 다양한 요리로 새롭게 변신하는 봄나물. 입맛의 청춘, 봄나물로 되찾아보세요.